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경남 진해에서 주민이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방송입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는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무섭고 무뚝뚝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왜 그런 이미지로 각인됐을까요? 아버지 이야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버지 이야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번 방송 초대 손님은 진해에 사시는 조상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상근 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67년생이고 진해 제왕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우성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30년 차 조상근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 그 추억을 좀 더 생각하게 해주고 그 라디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보면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한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해군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에 또 직업상 저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엄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인자하면서 또 마음도 여린 모습도 제가 어릴 때 보게 됐습니다. 그 옛날 생각하게 되면 한 방에 저희가 3남매가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먼저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또 지금 같으면 스킨십이죠. 예, 이렇게 예. 뺨을 이렇게 만져주셨던 그런 모습도 제가 추억이 나고 또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 무엇이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려서 예. 모른 척하고 보니까 예. 그 공책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놔둔 모습을 봤거든요. 아, 예. 그때 제가 산타크로스는 없다. 산타크로스는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버지 자랑일 수도 있는데 네네. 아버님께서 해군에 계신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예. 영어 공부를 이렇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영어 책장을 계속 공부하시는데 제가 좀 커서 물어봤죠. 아버지 그때 왜 그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미군 이게 함정을 이게 버리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그런 함정을 인수하러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영어가 기본 돼야 되니까 예. 그 선발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정말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해군 발전을 위해서 네.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좀 많이 존경스럽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 그런 좀 부지런함에 저희 삼남매도 예. 그는 유전자를 받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아버님께서 해군에 복무하셨으면 네네.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 보면 우리 뭐 전투력이나 우리 함정들이 그렇게 뭐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 이제 퇴역하는 그렇죠. 구축함이나 네, 맞죠. 초계함이나 이런 배들을 많이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버님께서 그 배를 인수하러 미국에 가시는 인수단 이런 활동을 하신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제가 또 확인도 했고 예, 예. 주변 분한테 예.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또 아시는 분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 네. 인수하러 갔었다. 아, 그래 고생 많이 하셨다 아버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외국에 인수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부대 안에서 해군 안에서도 네네. 선발하는 정예 그 병사였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상당히 뛰어난 군 생활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네네.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우리 조상근 씨 기억에 남아 있는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제일 먼저 제가 최고 그 6살, 7살 때 기억부터 더듬어 가면 네. 당시에 아버님이 월남 전쟁에 가셨거든요. 예. 갔다 오시니까 제 기억에 트럭에 이렇게 이제 짐을 이렇게 내리면서 저희 장난감 삼남매 장난감 아, 예. 미제 장난감을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어, 제 기억에 이게 방에서 기차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예. 그 신식 그런 장난감을 가지게 돼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최고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축농증이 좀 심했습니다. 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기 해군에는 해군 병원이 있어서 예. 아버지 손 잡고 같이 병원에 가면서 또 그 주변에 아버님 일하시는 데 가서 네. 밥도 먹고 네. 네 그리고 그 사격장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예, 가보니까 네. 이게 총알이 떨어진 거 있었어요. 아, 총알이 예, 예. 탄피가 아니고 탄피, 총알. 예, 탄피. 예, 탄피. 그거를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숨겨서 그런 예. 추억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제가 자전거를 못 탔었는데 자전거를 배워주기 위해서 진해 공수운동장 쪽에 네, 네. 같이 가가지고 제 뒤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렇죠. 넘어지면 네. 다시 세우고 음,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꼭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게 흙도 털어주시고 음, 그렇게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이 딸이 둘인데 네. 자전거를 다 제가 배워줬고 운전도 또 제가 예, 예. 그런 것도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주 오래전에 네, 성탄절 이브 전날 성탄절 전날 밤에 네, 선물도 몰래 챙겨주시고 네, 예, 또 외국에 다녀오시면서 선물도 꾸러미도 막 챙겨주시고 네, 자전거도 가르쳐주시고 네. 손잡고 부대에도 다녀오시고 상당히 자상하고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근데 이런 아버지도 무서울 때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무서울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소홀히 했을 때 아버님은 자식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 그거 내보다는 우리 자식은 더 낳아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네. 강요를 했는데 그때 성적이 이게 저는 항상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항상 안 좋았어요? 아니 뭐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동생들은 또 성적 무척 잘하고 그래서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그때 좀 무섭게 이렇게 채찍질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지는 않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때는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죠. 집에 통지표를 들고 가게 되면 성적 그렇죠. 통지. 예. 예. 제 기억에는 골목 앞에서 서성거렸던 기억도 납니다. 성적표 들고 야단 맞을까봐 들어가면 집에 못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런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제 아버지는 뭐 직업 군인도 아니었고 리어카로 채소를 파는 행상을 하셨는데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제 아버지도 이제 자기처럼 살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 들고 집에 가는 날은 항상 아버지의 매나 꾸지람 이런 게 두려워서 두근두근하고 막 그 엄마한테 잘 보이면서 엄마를 방패막이 삼아서 엄마를 방패 삼아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그게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네네.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혹시 그럼 아버님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혼난 적도 있나요?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인데 제가 사실 진해고등학교를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10월 개천절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기가 이 방송을 들으면 그 저랑 같이 이렇게 놀러를 갔던 친구들 들을 수 있는데 네. 당시에는 자율학습이라는 강요된 학교에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있었죠. 네. 휴일 날에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자율학습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좀 그때는 사춘기가 있었고 좀 뭔가 이게 탈피를 해서 뭐 좀 뭔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집에서는 학교 간다 해놓고 네. 부산에 자전거 하이킹을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네, 네. 네, 그래서 신나게 놀고 예. 집으로 오니까 예. 학교하고 집에서 난리 난 거죠. 예. 자율학습 와야 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예. 그 10명 정도 학교에서는 집으로 연락 오고 그렇죠. 애가 없다. 그때부터 난리 난 거죠. 그래 오자마자 아버지께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빠따를 맞았고 선생님. 그렇죠. 예. 그때 네. 지금 표현으로 줄초상 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뺨을 평생 때리지 않으셨는데 그때 한번 뺨을 맞고 났는데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아버님께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일이 있다 했으면 좀 마음이 편할 건데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아버님께서 뺨을 자식한테 때렸다는 그런 죄책감이랄까? 예. 아니면 그런 게 남아 있었던가 봐요. 네네. 나중에 그게 미안하다는 때려서 미안하다고 제가 항상 마음을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제가 한 두 달 뒤에 아버지께서 예.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 그런 너희들이 뭐 그런 공부를 하다가 바람도 쐬러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네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기대했는데 네. 아버지 마음이 좀 급했는갑다. 그래서 네 손을 올리게 돼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2달 넘게 우리 조상근 씨 뺨을 때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2달 넘게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네. 내내 그 굉장히 후회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내가 꼭 아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네. 또 그 당시 이제 어른들 보면 어른들이 좀 그렇잖아요. 완고하고 네. 고지식하고 무뚝뚝하시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아버지가 참 남다르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시절에도 아버지와 얽힌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학을 바로 가지 못했고 성적이 안 나와서 네네.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에 재수를 하게 된 계기는 그때 아버님께서 부산에 보면 네. 그 해군 함정을 만드는 감독관으로 가셨거든요. 저는 부산에 학원을 정해놓고 네. 그래서 같은 숙소에 아버님 숙소에 같이 이렇게 저는 재수 생활을 하게 되고 아버님은 네. 또 일하러 가시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 수발을 다 하신 거죠. 아침에 밥을 된장 끓이고 지금도 생각 된장국을 잘 끓으셨거든요. 된장을 끓이고 밥을 자식 공부를 위해서 밥도 해놓고 예. 그리고 제가 학원 갔다 오면 또 저녁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나 봅니다. 그때도 놀았습니까? 아니요 혼자 이렇게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는데 혼자 남아 있다는 게 좀 적응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에 집중을 더 못했고 혼자 좀 방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재수를 해서라도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수고로움을 제가 그거로 대신 할 수 있을 건데 네. 더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실망하게 제가 했거든요. 특히 어. 어머님도 더 그랬고. 그래서 그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방에서 예. 얘기하시는 거 좀 흐느끼는 그런 소리도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부모님께 기대를 좀 저버렸어. 그러셨구나.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께서 방에서 대화하시는 그걸 들으셨네요. 예, 그죠? 방이 좁으니까 좀 어머니는 흐느적거리시고 네, 좀 네. 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 거 같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왜 나한테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뭐 다른 뭐 동생이나 형한테 기대를 하고 나는 좀 놔두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막 반항하는 마음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 지금도 그걸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저는 제가 그때가 제일 불우러했다 하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예. 그렇죠. 우리 상근 씨, 조상근 씨 이제 소방서에서 근무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언제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아버님이 제가 이렇게 아버님과 같이 있을 때 보면 아버님은 이게 자식 자랑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자식이 뭐 잘 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승진할 때, 그러니까 표창장을 받을 때, 네. 이제 그때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우리 아들 승진했어 뭐 이러면서 예. 그 뭐 같이 계신 분들하고 자랑을 하고 네. 어머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또 빈정을 주고 자식 자는 뭐 팔부출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도 소방관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이 있어서 승진도 하게 되고 또 그렇죠. 좋은 또 표창장도 받게 되고 예. 그때 아버님이 생각나죠. 아버님 그거를 아셨다면 또 동네방네 아버님 친구분 자랑하고 밥도 사고 그랬을 건데 그럴 때 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네. 아버님이 해군이시니까 네. 해군과 그 연관된 제가 안전교육 강의를 이렇게 나가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해군 부대에 이제 출입하게 되면 함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들어가서 아버님 그때 근무하셨던 그곳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그 해군 장병들한테 제가 여기 어릴 때 들어왔고 아버지가 여기 근무하셨어. 예.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추억을 얘기하니까 되게 그 오신 분들이 공감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참. 조상근 씨도 결혼을 하시고 또 따님도 있고 어느새 중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얼마 전에는 소방서 마산 우리 창원 소방본부에서 아주 중책으로 또 승진도 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돼서 생각하는 아버지 좀 어떤 모습의 아버지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때가 참 힘든 시기였거든요. 1960년대 네. 없을 때 네. 정말 어머니께서는 쌀도 아끼시고 옷도 이렇게 항상 옷을 사면 긴 팔 이렇게 손 등까지 오는 애들이 성장하니까 예. 그렇게 뭐 허수아비 같은 그런 옷도 네. 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껴야 되니까. 아껴야죠. 그 힘든 시기를 아버님께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면 저도 딸 둘이를 키웠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저 삶의 무게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되게 그런 책임감 어깨가 무겁지 않았을까. 네. 그 힘든 시기를 잘 또 뭐 해군
근무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표현도 전혀 안 하시고 저희 자식들한테 태간 표현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면 예. 그런 아버지가 저랑 제가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버지 그 힘든 거를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술도 예. 한잔 하면서. 예.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버님이 계시면 식사도 하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그 당시 아버지가 힘든 거를 좀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께서 뭐 병원에 이제 목욕탕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이렇게 겹질렀는데 그게 골절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봤고 이거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이틀 뒤에 보니까 저희 그때 친구들 가족 모임 한다고 여행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아, 지금 의사 선생님 아버지 가슴을 누르고 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큰 사건이다. 이 큰일 났다. 가슴을 누른다는 거는 이제 제가 소방관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던 문제가.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병원을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심정지 상태로 큰 병으로 마선으로 가셨는데 그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네. 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차라리 좀 병을 앓고 그러면 저랑 대화도 나누면서 아버지 하고 싶은 얘기 들었을 건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네. 제가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할 것도 많았을 거고 자식들한테 그런 거를 못 듣고 아버님 보내드리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하고 얘기도 많이 못 하고. 네. 뭐 어디 여행도 뭐 그렇게 그렇고 하고 싶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고 네네. 갑자기 헤어지니까 네네. 당신 많이 좀 슬퍼하셨겠네요, 그죠? 말씀을 들을수록 계속 좀 먹먹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에 대한 회한 또 그리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조성근 씨 아버지께 쓴 편지 가져오셨죠? 네네. 네네. 말로 못다한 이야기,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편지로 쓰셨을 텐데 아버지께 쓴 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지금 읽어. 예, 지금 네, 천천히 네. 읽으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보고 싶은 자랑스러운 조영준 아버지께 쓰는 편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불러본 지가 13년째 됩니다.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황망하고 너무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슬펐던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을 건데 듣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저희들과의 이별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꽉 안아주고 싶고 마주보면서 맛있는 밥상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 아버지 군것질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 과자 또 이런 것도 많이 사드릴 건데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죠? 아마 잘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이럴 할 때 총무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그리고 희생하시는 모습도 보아왔고 일가 친척분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찾아뵙고 그리고 많이 베푸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분이라는 걸 항상 주변들에게 많이 얘기 들어서 하늘에서도 그 노고와 인품을 인정해 주셔서 아마 좋은 데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잘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네. 동생들 그리고 가족들 손주들도 잘 있습니다. 아버지 남들 앞에서 자식 손주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다면 부쩍 자랑하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왜 그 자식 자랑을 왜 남한테 하냐고 또 하실 거고 아버님은 좀 머쓱하게 있으실 거고. 네. 아버지 제가 소방관 직업을 가진 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퇴직을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평생 해군 직업으로 계시서 조금 더 힘든 얘기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집에서는 아주 편안한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셨던 생각과 얼마나 삶의 무게가 그것기에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과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공직 생활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아버지 생각에 제가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 잘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건강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노인정이 매일 잘 다니시고 그리고 그 노인정이 유일한 생활에 낙이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외식도 같이 하고 또 항상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생각도 하고 계시겠죠.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좀 의외로 어머니께서 아버지 전체를 밟아 총무도 도맡아 하신답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혜순이가 어머니 저녁에 심심할까봐 폰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도 배우시고 또 톡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좀 심심하지 않게 저희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미국에 있는 동생 가족이 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손주 채영이가 미국 고등학교 전체에 성적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저희들도 기뻤고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런 거는 아버지 좀 머리는 유전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제 빼고요. 아버지 저희들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잘 돌봐주세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이름 아빠, 또 아버지. 아버지를 불렀던 때는 삶의 짐이 무거웠을 때, 또 슬펐을 때, 삶의 좌표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립다면 오늘 저녁 아버지와 밥을 드시거나 다가오는 주말에 찾아뵙고 도란도란 지나온 날들을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진해에 사는 조상근 씨와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